고속도로입니다. 불박차는 투싼. 그리고 여성 운전자 혼자 타고 계십니다. 옆에 남성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라디오 소리예요. 정상적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고요. 네, 이건 라디오.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 후방 영상 보세요. 뒤에서 제네시스. 저 차 왜 저래? 저 차 왜 저래? 아니, 아침에 이런 허허 자동차가 옆으로 누웠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 사고 낸 운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가 졸다가 저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사고 제 차 쓰러져 있는데 80m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쳐다만 봐요. 주변에서 트럭 기사분들이 저를 구출해 주셨어요. 잠시 후 트럭 기사분이 아니 당신 거기서 뭐해? 당신 때문에 사고 났는데.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상대편 운전자는 아니에요. 이 투싼이 끼어들었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위를 살펴요.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는 아무런 자기가 누군지 연락처도 주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저한테 그러니까 절 구해준 것은 트럭 운전자였어요. 레카차 타고 그냥 갔어요. 레카차가 그 제네시스 끌고 갈 때 그 레카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한성 IC인데요. 거기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래요. 회장은 보이지도 않고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내 보험 접수 몇 번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뺑소니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회장인 걸 언제 아셨나요? 회사 직원들이 이름을 얘기해줘서 알았나요? 회사 직원 명함을 봤는데 회사 이름 나와서 제가 검색해봤더니 그랬더니 네 코스닥 상장사 회장임을 알게 됐습니다. 질문자가 옆에서 쓰러진 차에서 구출될 때 평온한 상태였나요? 아니면 다쳐서 힘들고 이러고 있었나요? 구출된 상태에 정신이 없고 격앙된 상태라 잘 몰랐는데 50분 정도 흐른 후 머리가 너무 흩날리고 온몸의 통증과 추위로 견인차 안에 있었어요. 누가 먼저 견인됐나요? 네, 불박차는 뒤집혀 있는 거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상대차가 먼저 견인되어 출발했습니다. 질문자는 119 타고 갔나요? 견인차 타고 갔나요? 119가 왔는데요. 혈압 체크하고 간다해도 네, 제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견인차로 움직였습니다. 가해자는 레카를 타고 가버렸고 나중에 그 회사 직원들이 왔나요? 예, 레카차 타고 먼저 갔어요. 제 차 쓰러져 있는 거 세우는 거 막 할 때 그때 갔다는 거죠.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구되는 중에 뒤집혀 있는 쓰러져 있는 제 차 복구되는 중에 상대차가 먼저 견인돼 출발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가서 와서 이 투싼이 끼어들었으면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이후 못 봤어요. 회사 직원들이 남한성 IC 톨게이트 나와서 봤어요. 회사 직원들만 봤어요. 보험 접수번호도 회사 직원들한테 받았어요. 자, 그 회사 직원들 어디로 왔나요? 경찰서로? 사고장소로? 공업사로? 회사 직원들은 남한성 IC 톨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해자 레카는 어디로 이동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회장님이라서 알았나요? 예. 그럼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바이어랑 미팅이 잡혀 있어서 바이어 만나러 갔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때 코스닥 상장사를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인적사항 제공 없이 레카차를 타고 떠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사고 현장이 복잡하니까 불박차 레카와 경찰차는 불박차 끌고 경찰도 같이 남한성 IC로 갔습니다. 경찰은 남한성 IC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걸 예상했는데 가해자가 없고 레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박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있었고요.
운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서 사고 내서 죄송하다. 당신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가해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어디 가고 없는지 그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 접수했는지 따져물어 대답해 주지 않고 있다가 10분 정도 후에 직원 명함에 보험 접수 번호만 적어줬습니다. 사고 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확인, 녹화하고 블랙박스 운전자가 음주운전 도중인 것 같다. 그래서 가해자의 제가요. 저 사람 처음에는 음주인지 졸음운전인지 음주 측정 요구했죠. 경찰관이 가해자한테 그 직원들한테 연락처를 물어서요. 그리고 직원들은 가해자가 병원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경찰관한테 주었고 경찰관은 가해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음주 측정했는데 음주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찰은 음주 측정하러 가느라 급히 따라가느라 뺑소니에 대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불박차 운전자 다시 통화하면서 이게 뺑소니가 문제되는군요. 다시 톨게이트로 와서 간단히 진술을 받고 뺑소니 사고 접수를 받아갔습니다. 투표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회장님, 뺑소니다, 뺑소니 아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8%는 뺑소니다. 2%는 뺑소니 아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호사님,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4월 15일 날 조사받았는데요. 저는 그 차 뺑소니로 조사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법리 판단을 받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는 안 했답니다. 진행사항은 문자로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불박차 운전자 건강 상태는 3주 입원 후 퇴원했고요. 목, 허리 디스크까지 발견됐습니다.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겨서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고요. 경찰서에는 추가 진단서 제출 예정이며 경찰에서 어떤 의견을 보내든 검찰에도 탄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순찰대 담당 조사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8시 1분에 사고가 일어났고 가해자가 8시 16분에서 17분 사이에 신고한 내역이 있대요. 그래서 뺑소니가 아닐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 16분 7분이면은 상대가 떠나기 전이네요. 네, 현장에서 아마 전화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신고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뺑소니 아닐 가능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사 내용은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에서 검찰로 보낼 거랍니다. 가해자가 119로 신고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얘기했다고 그러던가요? 네, 사고 났어요. 그건 목격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관은 가해자 본인 핸드폰으로 신고했고 또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예전에요. 119에 신고했어요. 신고해놓고 나중에 경찰이 연락을 하니까 전 목격자예요. 그건 뺑소니예요. 근데 119에 신고해서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본인이 사고를 했나요? 네. 그러면 뺑소니 아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신고했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본인 핸드폰으로 신고한 녹취록이 있을 뿐이고 내가 누구다라고 내가 사고자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인적사항은 아니라는데 여기서 사고 났어요 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가해자인데요. 그래서 신고합니다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변호사님, 결론부터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관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지방경찰청 수사심리 담당관이 검토한 결과 뺑소니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사건 조사 내용과 이 사건 이후 사고 이후 동영상 그리고 레카차 기사의 증언과 가해자 보험사 직원의 증언 등을 판례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수사 담당관이 불송치 의견이지만 검찰의 법리 검토까지 받고 다시 검찰로 회신받을 수 있도록 인지사건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서로 보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공소권 없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불송치지만 검찰의 서류는 넘긴다고 합니다. 사건 번호와 사건 종결 번호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전해서 담당 검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피의자가 사고를 인정하고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가 도주의 범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송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통화도 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 서류 보내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기록만 보내는 거예요. 갔다가
검사가 볼지 안 볼지 몰라요. 그래서 3개월 있다 다시 서류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숙제 검사 여름방학에 방학 숙제 하잖아요. 방학 숙제 선생님한테 내죠. 선생님이 그 숙제를 다 검사하고 학생들한테 나눠줄지 아니면 그냥 나눠줄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검사가 쭉쭉 봐야 되는데 원체 기록이 많으니까 검사가 기록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죠. 3개월 이내 다시 경찰서로 보내줘야 돼요. 기록만 형식적으로 갔다가 검찰서로 갔다 3개월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한 건 제가 좀 그랬네. 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곧바로 이의신청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선 경찰서의 통지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불송치, 공소권 없음. 그리고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권 없음, 제네시스 지구공, 졸음운전한 과실로 투싼의 D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불송치 이유,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블랙박스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판단된다. 피의자가 도주의 범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범죄로 피의자 운전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불송치 결정함. 아까는 인지사건을 해서 인지사건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인지가 안 됐네요. 결국은 특가법, 뺑소니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게 뺑소니를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뺑소니 부분은 아예 입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종합보험 가입 의무로 공소권 없음.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이 방법이 있어요.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245조의 7 제1항에 따라 해당 이 결정에 대해서 그 경찰서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찰서장에 이의 신청하라고 그런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지금 또 이거 범죄죠? 다음에 따른다. 혐의가 있으면은 검사한테 송치하고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된다. 그 밖의 경우 혐의 없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는 왜 그런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송치가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검사는 그거 받았다가 90일 이내에 다시 반환해야 된다. 방학숙제 내면은 받았다가 90일 이내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숙제검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숙제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검사가 이것이 뺑소니라는 사건은 몰라요. 그냥 교통사고네. 종합보험 들어있네. 공소권 없음이네. 그렇게 하지. 요 뒤에 기록을 다 보면서 요걸 볼까요? 도주의 범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이거 뭐야? 뺑소니 부분도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꼼꼼하면 시간이 많으면 볼 수 있겠지만 검사한테 송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록만 갖다가 3개월 후에 옵니다. 검사가 보긴 보겠지만 제대로 볼지 안 볼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245조의 5의 2호 이게 뭐예요? 요거 불송치. 송치하면은 혐의가 있어서 검사가 보는 거고요. 공소권 없다, 혐의 없다. 그럴 때는 불송치. 송치 안 하고 기록만 숙제검사 받으러 갔다 3달 있다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불송치할 때 그때는 그 기록을 보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지금 피해자죠. 피해자한테 그 사건을 검사한테 왜 송치하지 않고 숙제만 보냈는지, 숙제검사만 받으러 보냈는지를 통지해야 돼요. 지금 이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송치하면은 사건이 검사한테 정식으로 가서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록만 가면은 검사가 숙제물 대충 넘기든지 아니면 바빠서
그냥 보낼지 그건 모르죠. 그리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 예전처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처럼 사건 자체를 송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없음 했는데 불송치 결정 내렸던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네? 뭐가 있나? 왜 그래? 뺑소니 여부구나. 그렇게 돼야 검사가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법리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아까 검찰에 보내서 법리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것은 기록만 보내고 숙제검사 받으러 보낼 때는 검사가 제대로 볼지 안 볼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제대로 판단받기 위해서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하라고 그런 겁니다. 검사가 이의 신청해서 검사가 딱 봤더니 이거 불송치했는데 이거 불송치한 것이 잘못이야. 그럼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사해야 됩니다.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하십시오. 검사도 뺑소니 아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헌법소원 그런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치를 해야 되고요. 구조치는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미 레카차가 와서 막 이렇게 군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누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저쪽 가 있을게요. 이렇게 했었어야죠. 신고만 한 그것으로 본인에게 누구다, 거기 있던 다른 출동해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이미 119에 신고를 뭐하러 해요? 이미 다 군안 조치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신고도 해놨을 텐데요. 누가 제일 먼저 신고를 했을까요? 최초 신고가 그 회장님이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했을까요? 이번 사고는 어떨 때는 이 뺑소니 아닌 것 같은 또 뺑소니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100%가 뺑소니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도 했다. 그래서 뺑소니 아니다. 본인 인적사항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 핸드폰 아니냐. 그럼 누군지 나중에 파악될 거 아니냐. 그리고 병원에 갔는지 바이오와의 미팅을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쓰러져 그렇게 차가 뒤집혀져 옆으로 누워갖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기만 먼저 내비두고 먼저 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100% 뺑소니. 경찰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나중에 경찰서장이 이의 신청해서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시다 그랬죠? 차가 뒤집어지면 옆으로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뺑소니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깜빡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고가 있었어야 될 텐데요.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요. 본인의 처벌 여부를 떠나서요. 과연 그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텐데요. 빨리 극복하시고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